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말엔 법령 읽기, 바로 공직자 윤리법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우리 어저께 봤었던 국가공무원법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보시면 총 1장부터 6장까지, 총칙부터 6장의 징계 및 벌칙까지 장의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조문 자체의 내용은 많지 않아서 오늘 한 번에 다 진행을 하려고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문제를 통해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숙해진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총칙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재산 등록 및 공개 아시죠? 그 다음이 주식 매각 백지 신탁, 그 다음 선물에 대한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행위 제한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이 법은 이런 게 목적이에요. 공직자,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 등록 재산의 공개,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 주식 백지 신탁,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해서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못하도록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 법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공익사익의 이해충돌 방지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가져야 하는 윤리원칙을 확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이해충돌 방지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 것.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법은 네,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의 이해와 관련되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해야 되고 공직을 이용해서 무언가 특혜를 주거나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그걸 이용하게 만든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퇴직 공직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이 모든 의무가 다 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무이다. 이거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재산 등록 및 공개하는 거예요. 재산 등록 의무자 제가 말씀드렸죠? 등록은 4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많이들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던 내용일 거고요. 당연히 정모직 들어가고요. 4급 이상의 일반직, 그 다음 별정직, 그 다음 지방공무원 다 들어가죠. 그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아니 특정직 공무원 들어가 있고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 다음 대령 또는 국무원, 국가공무원법 중에 공무원 중에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의 장장장, 그죠? 교육감, 교육장, 이들 모두 다 4급 이상이라고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내용. 총경의 경찰 공무원, 소방정의 소방 공무원. 다 외우실 수 있게 제가 책에다 다 정리해 놨잖아요. 그거 보시는 거죠. 그 다음 등록한 재산 대상이 뭐냐면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비속, 직계 존속은 부모, 직계 비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를 얘기하는데 요거 한번 나왔었죠. 다만 이 법이 8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조금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뭔데요? 직계 비속 중에 자녀인데 여성이야. 혼인한 직계 비속 여성.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외가 쪽 여기는 제외한다. 이러한 정말 잘못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재산 등록의 시기,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등록, 요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에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 2개월하고요. 2월 말은 달라요. 내가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면 2개월 될 때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올해 재산 변동 사항이 생긴 등록 의무자라면 내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심사들 막 진행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들을 각각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 대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자치도, 교육청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재산에 대한 공개 의무, 공개 의무는 아시겠지만 여기 다 들어가요. 읽지 않을게요. 1급 이상이고요. 1급 이상 현재 공개하는 의무가 더 빡센 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그 다음 총장이나 대학교의 학장 제외라고 되어 있죠. 요 학장은 교육공무원 중에 학장이고, 대학교의 학장은 아까 봤었던 내용들, 우리 요 앞에서 봤었던 여기 내용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학장은 여기 들어가죠. 재산 등록의 재산입니다. 공개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요 내용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치안감 등의 경찰 공무원, 그 다음 소방정 감 등의 소방 공무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 역시 재산의 공개가 들어가야 하고, 지금 보시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회장, 지방의회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공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입니다. 아시겠지만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이랬을 때 요거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는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주식에 대한 백지 또는 매각 또는 신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선물.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가족이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물에 대한 신고는 소속 기관 혹은 단체의 장에게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행위 제한의 의무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이게 취업심사 대상 기관입니다. 여기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퇴직 공직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예외 조항이 있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퇴직 공직자는 업무의 취급 역시 할 수 없고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취급할 수 없고요.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퇴직한 모든 공무원이나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 알선을 받은 경우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23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공직자윤리법 문제들을 좀 볼게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 국가직 7급이 23년, 24년 계속 공직자윤리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사실 9급 입장에서는 이 7급에 나왔던 선지들 내용만 잘 파도 문제의 한 절반은 대충 맞고 들어간다고 보셔야 하고요. 최근에 좀 어려워지는 내용들은 문제 내용, 법령의 취지를 읽어가면서 좀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23년 문제는 1번 선지는 제가 아예 읽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이 굿모닝 행정학의 그 법령 읽기 파트도 모든 조문들을 다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 우리가 보지 않았던 조문의 내용들이 문제로 구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맞는 거 위주로 정확하게 봐주신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일단 1번입니다. 등록해야 할 재산이 만약에 채권이다. 채권은 액면가도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도 있죠. 일단 액면가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고요. 2번입니다.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이 소유한 재산, 제가 딸의 재산을 재산 등록 의무자의 등록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80년대 만들어진 법의 한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 등록 의무자의 등록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취지를 알고 계셔야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3번입니다.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4번입니다. 교육공무원 중에 대학교 학장, 제가 4급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자는 됩니다. 공개 의무자는 아니지만
등록 의무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X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 요점은 통해서요.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년 문제예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요거였죠. 공익과 사익,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가 공직자윤리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럼 뒤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하는 것. 요거는 국가공무원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번 X입니다. 2번,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합니다. 선생님, 이 내용도 있나요? 네, 실제 있습니다. 왠지 느낌에 공직자윤리법에서 내가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 공직자윤리법에서의 목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 이유가 결과적으로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도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자, 3번입니다.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퇴직 공직자의 의무에 대한 걸 공직자윤리법이 명시하고 있죠. 4번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에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태까지 공직자윤리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던 조문들이 있는데요. 그 조문의 내용들보다는 다른 조문들. 그래서 이 24년 국가직 7급의 내용들을 통해서 공직자윤리법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럴 때에는 법령의 원문 전체를 다 뒤져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문제집에 이 파트가 수록되어 있는 숙련편에는 해설지랑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령의 내용 검색해서 꼭 찾아봐 주세요. 자, 그럼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 몇 번이냐?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토요일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이 법에서 현재 지금 규정하고 있는 공익과 사익,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킨 법령으로 만든 22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